아버님, 한국은 너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에 갇혀 있어요. 이제는 서양처럼 남녀가 평등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 세상에 없어서 맛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차례나 제사 같은 전통은 이제 사라져야 할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도규 씨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전통을 무시하겠다면서 결혼할 때는 왜 내가 집을 마련해 준 건 받았느냐? 가부장적 문화가 싫다면 그때 왜 넙죽 집을 받아갔니? 내가 너희에게 집을 해준 이유는 옛날부터 집은 신랑 측에서 해왔던 문화가 있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 거려. 도규 씨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집을 해가고 여자가 혼수를 해오는 문화가 현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니 무리를 해서 집을 해준 것이다. 네가 정말 그런 전통적인 문화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사코 거절하고 집을 너네가 해결했어야지. 너희들 편할 때는 군소리 없이 받아먹고 불편한 거는 전통이 고리타분하니 어쩌니 하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려는 게 얼마나 간사하냐. 안녕하세요. 희노애락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충주에 사시는 73 이도규 씨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그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희노애락 이야기꾼이 최신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도규 씨는 73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를 키우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머리는 어느새 팥뿌리가 되었지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전혀 후회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결혼의 자리를 잡았고 둘째인 딸도 제 가정을 꾸려 독립했습니다. 막내 아들 도진은 작년에 장가를 갔습니다. 작년에 도진이가 며느리감이라며 인사를 시키기 위해 데려온 수연은 똑부러지는 성격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수연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보였습니다. 도규 씨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마음에 들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개인주의적인 성격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진이가 수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에 도규 씨는 그 사랑을 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을 허락하며 아들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도규 씨는 평생을 사업에 매진해 왔고 가부장적인 성격 탓인지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도규 씨는 자식들 결혼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놓았고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 지방에 아늑한 신혼집을 한 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집은 크진 않았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친정집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혼수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도규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결혼은 혼수로 하는 게 아니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 내외는 결혼을 했고 사는 지역이 달라 자주 부딪힐 일이 없어서인지 여태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규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딸네 가족들은 모두 추석에 올 예정이었고 막내 아들 도진과 수연도 당연히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인 김정순 씨는 이미 명절 때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다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순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순 씨는 전화를 받으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도진아, 이번 추석에는 언제쯤 올 거니? 하지만 도진의 대답은 예상과 다르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엔 저희 못 갈 것 같아요. 정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니? 몸이 안 좋니? 일이 바쁜가? 도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저희는 이제 차례 같은 건 지내고 싶지 않아서요. 도규 씨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니 그것은 단순한 불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김정순 씨는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싶지 않다니 무슨 말이니? 도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차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형식적인 것 같아서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도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정순 씨에게서 전화를 받아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진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냐? 도규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차례는 조상에 대한 예의다. 그걸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왜 차례를 지내는지 네가 정말 모르는 거냐?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너무 형식적인 거잖아요. 엄마도 준비하느라 힘들어 하시고 솔직히 그런 형식적인 일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규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식적이라니? 네가 그동안 어머니와 내가 어떻게 차례를 준비했는지 알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거냐? 그건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다. 우리 가족이 조상들과 이어지는 중요한 전통이란 말이다. 도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도규 씨는 한참 동안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규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도진 씨랑 전화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도규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미 너희끼리 무슨 내용인지 서로 이야기는 했을 테고. 이게 무슨 일이냐? 차례를 지내고 싶지 않니?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도진 씨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아버님, 솔직히 차례나 제사가 너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는 게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그 과정에서 고생하는 건 여자들 뿐이잖아요. 도규 씨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명절마다 아내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자신도 전을 부치는 등 최대한 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며느리의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연아, 네가 여자들이 고생하는 걸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나도 그걸 알기에 매년 어머니를 도우면서 명절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힘든 일이라고 해서 없애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차례는 우리 가족의 전통이고 그건 조상에 대한 예의야. 수연은 그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감정이 절제가 되지 않았는지 언성을 높이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한국은 너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에 갇혀 있어요. 이제는 서양처럼 남녀가 평등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 세상에 없어서 맛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차례나 제사 같은 전통은 이제 사라져야 할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도규 씨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전통을 무시하겠다면서 결혼할 때는 왜 내가 집을 마련해 준 건 받았느냐? 가부장적 문화가 싫다면 그때 왜 넙죽 집을 받아갔니? 내가 너희에게 집을 해준 이유는 옛날부터 집은 신랑 측에서 해왔던 문화가 있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 거려. 도규 씨는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집을 해가고 여자가 혼수를 해오는 문화가 현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니 무리를 해서 집을 해준 것이다. 네가 정말 그런 전통적인 문화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사코 거절하고 집을 너네가 해결했어야지. 너희들 편할 때는 군소리 없이 받아먹고 불편한 거는 전통이 고리타분하니 어쩌니 하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려는 게 얼마나 간사하냐. 도규 씨는 화난 마음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는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니 다음 주말에 도진이랑 같이 오너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막내 아들 도진과 며느리 수연은 도규 씨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도진과 수연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도규 씨는 그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명절에 오지 마라. 너희가 전통적인 가치를 싫어한다니 내가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지 마라. 도진과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규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통적인 가치관대로 너희에게 집을 마련해줬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굴었던 것 같다. 아파트 가격도 조금 올랐을 테니 그 집을 팔든지 해서 원금을 다시 내게 갚아라. 만약 그게 싫다면 20년 동안 원금을 착실히 갚아라. 수연은 놀란 눈으로 도규 씨를 바라봤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또한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예전부터 군소리 없이 명절에 참여하고 이번 추석도 그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더 예뻐해도 너희가 불만을 가질 자격은 없다. 도진과 수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규 씨는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도규 씨는 조촐하게 가족들과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큰아들과 큰며느리 그리고 딸과 함께 조용히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도규 씨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명절에 찾아와 사과를 한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진심이 부모와 조상을 위해서가 아니니 단순히 재산상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번 추석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도규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다른 최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